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전쟁을 정지시키는데 유엔이 무력하다고 안보리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키예프 인근 부차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 이후 유엔에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내쫓든지,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다음 세대에 효율적인 유엔을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4년 크림 병합을 유엔이 눈감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이 아이시스 같은 테러 그룹과 다를 게 없다고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문 닫을 준비가 돼 있느냐, 국제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즉시 행동하라, 유엔의 시스템이 즉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유엔 안보리 연설이 있은 직후 유엔 주재 미 대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젤렌스키의 울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라면서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는 젤렌스키의 주장에 대해 크렘린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을 죽인 적도 없고 부차에서 찍힌 사진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크렘린이 전쟁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 선전과 언론 검열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라는 상황을 감안해 어느 정도 통제는 있지만 정작 선전과 언론 검열을 하는 것은 서방 측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언론들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가 체제 선동을 한다면 세계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놔둬도 됩니다. 러시아의 선전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 시청자가 코웃음을 칠 텐데 러시아의 주장이 뭔지 아예 알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부차 학살이 모두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측은 부차가 러시아군 수중에 있었을 때 학살을 벌인 사실을 입증하겠다면서 위성 사진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은 만들면 그만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궁지에 몰릴 것을 잘 알면서 학살을 저질렀다는 시각은 미스테리합니다. 미국과 서구는 일단 푸틴을 악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러시아 측이 학살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우폴 등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누비며 취재를 하고 있는 미국 언론인 패트릭 랭카스터는 현지인들이 서구 주류 매체의 보도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의 주택가에서는 아조프 대대가 민간인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학교 같은 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총기와 탄약을 보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여성의 복부에 스와스티카가 새겨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군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에 나치의 문양인 스와스티카를 새겼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잔악하다고 선전하기 위해 아조프 대대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에 스와스티카를 새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랭카스터 기자는 서방 기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을 발로 뛰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리모컨 하나로 얼마든지 크로마키 화면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영상 기술은 이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TV 화면에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부차 제노사이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군이 키예프 주변에서 포위를 풀고 물러난 것은 패주가 아니라 돈바스 쪽으로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작전상 철수한 건데 굳이 민간인을 학살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을 때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게 3월 말인데 4월 3일 대량 학살된 시신이 발견된 점도 그렇습니다.
또 살해된 사람들의 혈흔이 살해된 지 사나흘 경과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소견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CTI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CTI는 친중 매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 가짜뉴스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요청한 대로 유엔 안보리가 부차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면 바로 진상이 드러날 일인데 왜 이를 거부했는지 미심쩍다고 말했습니다. 부차 학살이 러시아군의 소행이라는 게 유엔 안보리 조사로 밝혀지면 푸틴의 정당성에 크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인데 아주 이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젤렌스키 유엔 연설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차 학살 사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1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G7, EU와 함께 러시아 투자 전면 금지를 포함하는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인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 관리와 가족들, 러시아인 소유 금융기관, 국영기업을 목표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를 고립시키기 위해 스페인, 이태리,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은 수십 명의 러시아 외교관들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여기에 동참했는데 48시간 동안 모두 180명 정도의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됐습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적대 행위 중지 교섭을 꼬이게 만들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가스프롬을 겨냥한 유럽의 조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식량 수출을 모니터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끔찍한 잔악 행위에 대해 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키예프 부근에 낙한 러시아 공수부대원 3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돼 생포됐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의 손을 뒤로 묶어 포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로로 끌고 가 참수를 했습니다. 참수 과정에서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자 총격도 가했습니다.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해당 영상의 주소는 설명란에 기입은 해놓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끔찍하니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서도 광범위하게 나돌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 영상을 입수하고 참수에 가담한 병사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바로 보복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그루지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